박용진 후보 이거 지지율 안 나온다고 너무 짧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울산저널과 울산 언론 발전을 위한 시민 모임이 함께 만드는 울산 중심 정치 토크쇼 정치날방의 진행을 맡은 김정호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민주당 시의원이시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시의회에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근호 의원입니다. 이 선출직 중에서는 최연소 의원입니다. 오, 최연소예요? 울산시의회에서는. 네. 얼마 전에 왔던 김씨 의원님 계신데 저는 지역구가 있는 최연소. 네. 오늘은 박용진 후보. 박용진 후보입니다. 그렇죠. 박용진 후보. 네. 그 박용진 후보를 지지하는 분을 울산에서 찾기가 제가 너무 힘들어갖고. 아니, 페북 제 패친이 아니신가요? 패친은 많이 올렸는데. 맞습니다. 울산에 딱 한 번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저도 저 말고는 본 적이 없네요. 네. 혹시 박용진 후보를 뭐 좋아하시는 게 뭐 잘생겨서 좋아하시거나 이러신 거예요? 좀 잘생겼지는 않나요? 제가 봤을 때 우리 6번 후보 중에서 외모는 뭐 패션 감각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일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그걸 보고, 페북을 보고, 야, 이분은 정말 용감한 분이다. 울산에 왜 지금 보통 줄을 서잖아요. 뭐 지금 B2에 줄을 서거나 아니면 또 다른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박용진 후보를 할 수 있을까? 시당위원장이 별로 안 좋아하실 건데. 아니, 그렇죠. 우선 박용진 후보 자체가 용감한 후보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 이제 유일하게 이제 우리 후보들 중에서는 뭐 물론 이재명 지사는 국회의원 경험이 없지만 근데 국회의원 출신 우리 후보들 중에서는 재선 제일 작지만은 대선에 도전하는 정말 용감한 후보. 저도 용감한 울산의 시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다양한 의견들이 그 안에 다 녹아 들어가서 어떤 뭐 빅텐트가 쳐지고 그런 것들을 국민들의 바람을 다 담을 수 있는 후보가 되면 제일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울산에 정말 다양한 목소리 중에 한 영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네. 박용진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뭐 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제가 이제 박용진 후보 지지하는 이유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형님이랍니다. 형님이라는데 박용진 우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민주당의 자산, 큰 보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아주 무궁무진한 그런 이제 국회의원이라 보고 있었고, 특히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요즘에 이탄희 의원, 김남국 의원 젊은 세대들이 지금 막 이제 민주당에서 막 떠오르는 상이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이제 우리 이분이 우리 박용진 의원이 민주당에 정말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많은 국회의원, 정말 충분히 나중에 우리 민주당을 좀 더 나은 정당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후보라 봤기 때문에 지지를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뭐 친분이 있기 때문에 또 지지를 하는 부분도 있죠. 그래요. 일단은 젊은 게 최고의 강점이기도 하고 혹시 오래 안 된다 하더라도 차기에 좀 더 큰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저는 박주민도 젊은 정치인 중에 저도 좋아합니다. 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 저랑 뭐 헤어스타일 이런 거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머리 좀 많이 머리 숱이 별로 없는데 저도 그래서. 근데 문제는 지금 보니까 왜 순위가 이렇게 요즘 여론조사 쭉 나오잖아요. 전화가 오는데 신규영 위원장님 전화가 방송 중이니까 제가 전화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위 안 나와요. 이름에 쭉 뭐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쭉 이렇게 하다가 이름이 안 나와. 네. 심상정, 황교안, 뭐 하태경, 김두관 그 외에 다른 사람. 그 외에 다른 사람. 이게 여론조사가요. 보면 이제 우리 이 야권이 다 할 때는 또 이름이 안 나오고 또 흔히 말하는 민주당의 또 우리 후보 6분 후보들 사이에서 또 하면은 또 성적이 잘 나와요. 또 보면 보통 3, 4위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제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에 삼성 저격수 관련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특히나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풀려났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에 안타깝다고 뭐 어쨌든 반대한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셨죠. 네.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그걸 좋아하시는 시민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는 게 우리 헌법 정신인데
진짜 만 명만 평등하다 뭐 이런 것 맞습니다.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180석이나 만들어주고 대통령도 하게 해주고 시민들이 그만큼 지지를 했으면 적어도 헌법 정신에 부합하도록 정치가 이루어지고 하면 좋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에 열심히 해서 삼성 관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헤치는 의원인데 짜증나는 상태일 것 같다. 그렇죠. 짜증나겠죠. 예. 그다음에 왜 유치원 3법 이런 것도 박용진 후보 아니었으면 그걸 그렇게까지 끌고 나가서 이겨내지 못했을 거라 이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박용진 후보의 매력이지 않을까. 남들이 하지 않는 거 끝까지 끌고 가는 그런 그렇죠. 욕을 먹더라도. 예. 말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행해서 그걸 결과로 이끌어내는 게 참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용진 후보를 우리 민주당의 큰 자산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 이제 박용진 후보 공약이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제 보통 보면 이재명 후보나 뭐 이낙연 후보 적어도 이제 추미애 후보 정도까지 공약만 알지. 네. 박용진 후보 공약 저도 잘 몰라요. 박용진 후보 공약 저도 잘 몰라요. 예. 그래도 아는 거 있으면 아니요, 이 방송에 나온다 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그렇게 공약이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많지는 않고, 이 모병제 관련된 그런 부분들, 국부펀드, 김포공항, 몇 세대를 공급하겠다, 이런 부분들. 특히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공약이 우선은 아직 많지는 않아서, 우선은 제가 캠프 소속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캠프에 연락을 하면 서울에서 이제 울산 쪽은 안 내려봐. 아니, 우리 밥TV 섭외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울산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야 되는데 네. 캠프에 전화하면 다 서울 사람이거든. 그렇죠. 울산 시민 중에서 뽑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 네. 우리 의원님이 이렇게 얻어 걸린 거. 제가 이렇게 막 섭외를 할 때 추미애 후보 지지자분들 섭외도 전화를 많이 돌렸거든요. 그랬더니 저는 추미애 후보도 좋아하지만 이재명 후보를 더 좋아합니다. 이런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출연하면 안 되나요? 이러길래 거기는 줄이 이미 다 자리가 없다.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사회자분께서는 이제 흔히 말하는 지금 이강이라 불리는 네.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많이 고를 수 있다. 그렇죠. 많이 고를 수 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추미 후보나 김두관 후보, 박용진 후보는 섭외 너무 어렵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싶죠.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추미애 후보도 좋아하고 이재명 후보도 좋아하고 조금 더 될 사람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간 케이스가 많고. 저도 이재명 지사 좋아하는데요. 당연하죠. 네. 근데 지지는 박용진 합니다. 네. 다른 후보들도 다 좋아하실 거잖아요, 민주당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우리 박용진 후보 다음으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왜냐면 제가 자동차 노동자 출신이기 때문에 흔히 좀 노동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다고 보는 의원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6분 후보들 중에서는 우리 박용진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우리 이런 자리를 만든 이유가 울산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울산 시민들한테 가장 이익이 되는 후보가 어떤 분이 있을까 이런 정책 발굴도 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보고 이런 게 취지인데 이제 박용진 후보가 되면 울산에 어떤 이점이라든가 거시적인 정책이라도 예를 들면 예전에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노무현 정부에서 했더니 지금 울산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시적인 정책들 중에서 울산에 좀 보탬이 될 만한 그런 정책이 있을까요? 우리 사회자님도 아시다시피 울산의 이 노동자들에 대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정책들을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사실 제가 박용진 후보 지지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박용진 후보 캠프가 그렇게 조직력이 탄탄한, 어떻게 보면 브레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이제 캠프는 아니고, 거의 사실 말하면 박용진 후보 혼자서 지금 완전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캠프잖아요. 지방을 위한 이런 공약이라는 정책은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좀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박용진 후보가 이제 서울을 이제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방에 대한 공약은 토론이나 이런 걸 봤었을 때는 많이 이렇게 좀 접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박용진 후보 띄워주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박용진 후보는 이력이 좋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왜 대단하시죠. 예.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에서 아마 진보신당, 진보신당. 진보신당에서 아마 이제 민주당 오셨는데, 울산에 진보신당 출신 우리 정치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노키 교육감님도 진보신당 출신이고요. 이제 울산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황세영 전 의장님, 지금 박병석 의장님, 진보신당 출신이시고, 울산에서는 뭐 진보신당 출신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꽤 계십니다. 네. 그렇죠. 울산의 노동계 쪽에서는 박용진 후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네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봐도 많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당선 가능성이 사실 말하면 이제 이재명 지사가 높다 보니까 사실 제 주변에 알고 계시는 이런 노동자 층에 있는 분들은 이재명 지사 지지를 좀 더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경선이 원래 9월 5일이었는데 10월 10일로 연기가 돼서 앞으로 이제 뭐 좀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네요. 아, 제가 10월 11일이 제 생일인데 10월 10일 날 승리할 수 있기를 네. 바랍니다. 박영진 의원님 잘 되길입니다. 화이팅. 예. 박용진 후보님이 이제 경선에서 그 사이에 뭐 이렇게 왜 합종 연행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캠프랑 이렇게 합종 연행을 할 것 같을?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지사한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본인 생각은? 만약 합동 연행을 안 된다. 네. 만약에 뭐, 저는 사실 여기서 나오면은 박윤진 의원이 돼야 된다 보죠. 아니, 제가 왜 박수를 쳤냐면, 네. 제가 이 질문을 앞에 두 후보님 지지자분들한테 물었는데, 우리는 끝까지 추미애지, 뭐, 다른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혹은, 그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우리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가 결정 나면 거기를 네. 뭉쳐야죠. 그는 뭐 당연한 거죠. 우리 대선에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후보 결정 나면 다 뭉쳐야죠. 이러면 좀 초딩 같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엄마 좋냐, 아빠 좋냐, 이건데, 방금 그 이재명 후보님이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러면 이낙연 후보님을 뭐 싫어하세요?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흔히 우리 이제 이 노동자들을 가장 많이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 아마 이재명 지사님하고 박용진 우리 그 의원님하고 그 두 분이 아마 노동자에 사실만 그런 어려움들은 가장 많이 이해하고 계시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현대자동차 노동자 활동을 했던 그 활동가 출신으로서는 그 두 분이 가장 눈에 와닿죠. 네, 저는 이제 박용진 후보님을 봤을 때 제일 그 인상 깊었던 게 아까 얘기했던 삼성 저격수로서의 역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네네. 조국 전 장관 관련 막 문제들이 막 나왔을 때 그 문제가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랬을 때 너무 좀 섣부르게 단정적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얼마 전에 그 대법원 판결로 그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그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잖아요. 그런 관련해서는 나중에라도 사과라든지 이런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뭐 사실 이제 조국 장관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뭐 전에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 이제 민주당 지지자층들이 많은 커뮤니티들이 거기서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되게 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와서 지지 커뮤니티 이런데 여론도 한번 살펴봐달라고 얘기는 한 적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오늘 오신 게 정말 그 기분 좋고 좋은 일 중에 하나가 울산이 보면 또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뭐 지방 정권을 잡고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예전에 한 5년 전만 해도 1당이 이제 예전 지금의 그렇죠. 국민의힘당, 네, 국민의힘 2당이 이제 네네. 노동계였죠. 네네. 네, 3당이 이제 민주당이었거든요. 박용진 후보 같이 노동계나 진보신당 이런 쪽 출신들의 힘이 좀 더 민주당 내에서 세져서 울산 지역에 있는 노동계와 범민주계가 같이 힘을 모아야 그 국민의힘과 한 번이라도 이렇게 대적하거나 싸워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지난번 그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대패했잖아요. 그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흔히 뭐 진보정당이라고 불리는 쪽에서는 저희 진보정당이라 하진 않죠. 하진 않지만 보수정당이라고 하고 뭐 흔히 또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우리 보고 뭐 좌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뭐 하는데 저는 그만큼 우리 민주당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뭐 어떤 이념이라든지 뭐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참 그게 서로 손을 잡고 가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도 노력해야죠. 뭐 그거 안 하면 all or nothing인데. 그게 참, 그게 제가 봤을 때 이제 흔히 말하는 오브질이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네. 생기는 건데, 뭐 어쨌든 저도 뭐 개인적인 바람은 뭐 그런 바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그 진보정당 사람들하고도 뭐 친분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얘기 저도 자주 합니다. 자주 하는데, 뭐 진보정당에서도 진보정당 나름대로 입장이 있는 거고, 또 뭐 저희 또 민주당에도 민주당 나름대로 입장이 있는 거니까요. 참, 뭐, 모든 게 제가 바라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앞으로 그런 노력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역할을 해주실 거죠? 저는 뭐 진보정당들하고도 소통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뭐 따로 뭐 얘기 조금 더 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박용진 후보 관련해서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는 참 저는 이제 롤 모델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사실 그 진보 정당에서 민주당 오셔서 제3법 삼성 저격수, 사실 또 우리 자동차 조합원들을 안 좋아하는데 현대기아차 리콜 사태 이런 부분 공매도 진보 정당으로 있었다면 사실 원외 정당으로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뭔가 실현할 수 없는 구조에서 박용진 의원이 민주당에 들어와가지고 진보정당들한테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죠. 뭐 동지들을 배신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먹었지만, 근데 민주당에 들어와서 이제 원내가 있으니까는 그 역할들을 충분히 해내고 계신다고 보거든요. 저도 사실 그런 의원이 사실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진보정당에 소속되었었지는 않지만 예전에 진보정당을 이제 지지하는 뭐 자동차 있었으니까요. 있는데 어쨌든 저는 뭐 민주당 첫 단임이지만 저렇게 소신 있는 모습으로 이제 어쨌든 저도 이제 원내 의원으로 있으니까 어떻게 노동자들을 위한 아니면 우리 약자들을 위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의원이고 싶고 그래서 제가 박용진 의원을 롤 모델을 삼고 그 지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좀 방송이 길어져야 되는데 질문 좀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우리 원래 15분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졌습니다. 아니 지금 30분 돼요, 30분. 아니 그 다른 후보님들은 뭐 30분 이상씩 하시는데 이거 너무 우리 또 박용진 후보 이거 지지율 안 나온다고 너무 짧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이게 원래 15분 하려 했는데 지금 30분 넘었다니까요. 아니 이거 제가 볼 때 이게 뭐 추미애 후보님도 30분 방송 나왔던 걸 기억하는데 이 편파 방송 안 됩니다, 박TV. 네. 의견 충분히 수렴을 해서 뒤에 자막이라도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용진 후보님을 지지하시는 울산광역시 시의회 송근호 의원님을 모시고 즐거운 자리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참 된다니까 너무 아쉬운데요. 준비를 못하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 너무 일정이 바빠가지고, 사실 진짜 거의 뭐, 질문하시는 거에 그냥 바로 즉답을 사실은 밑에 보는 게 하나도 없는데. 원래 여기 날방이기 때문에. 날방. 네. 날방 맞나요? 이게 컨셉 맞아요. 아니, 앞에 보니까 다 너무 정형화된 이런 답변들 하시고 하던데. 하여튼 오늘 너무 즉흥적으로 방송에 임해가지고, 이게 참, 집에 와서 고민이 좀 되겠는데요, 이거. 이게 오늘 가가지고 방송했던 게 우리 박용진 후보한테 도움이 되겠나? 이런 고민이 좀 할 수도 있겠습니다. 도움은 됩니다, 당연히. 하여튼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제 밥TV 사랑하시는 분들 모든 후보들 좀 다 사랑해 주시고 다 저는 민주당의 자산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다 사실 말하면 못되라고 뭐 후보 나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고 우리 민주당이 발전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나왔다 생각하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지하는 후보 지금 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이 후보 결정되고 나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실 우리가 이제 다시 대선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모두 안아줄 수 있는 포용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금 경선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이 너무 길었나요? 아니요. 자, 그럼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 텐데요. 아쉽다. 뭐라도 하나. 아쉽다. 네. 자, 그럼 그냥 인사하고 마칩시다. 안 하면 안 끝날 것 같아. 제가 말이 너무 많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